2021년 상시 3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면요. 옳지 않은 것이죠. 정답은 1번인데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이름이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매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매크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 매크로에 들어가서 여기 음, 매크로 대화 상자만을 통하여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편집이라든지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매크로 이름을. 그래서 거기서만을 통해서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내가 많이 얘기했죠. 만 이런 게 정답이에요. 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매크로 대화 상자는 어떤 매크로 대화 상자냐면 매크로 기록할 때 쓰는 대화 상자이거든요. 여기서 이름 바꾸는 거 말고도 편집해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작성된 매크로는 personal.xlsb에서 저장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매크로 저장할 때 현자 통합 문서에 할 수도 있고 새 통합 문서에 할 수도 있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할 수도 있는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personal.xlbs에 저장된다는 거 기억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personal.xlsb에 저장된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설명은요. 일종의 주석이라는 건 설명이라는 뜻이죠. 반드시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A를 눌러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매크로 키하고 일반 엑셀 키, 엑셀에 사용하는 키하고 충돌을 했을 경우에 매크로 키가 우선합니다. 컨트롤 A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선택이랑 컨트롤 A 키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매크로에서 만들어낸 매크로 키가 우선한다. 그런 얘기가 돼 있고요. 또 여러분 참고로 알아줘야 될 게 매크로 이름은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지정해야 되고 두 번째 글자부터 문자 숫자 밑줄 문자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특수 문자와 공백 문자는 매크로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하고 졸업하거나 대문자인 경우에는 쉬프트 키까지 들어간다. 아까 얘기했지만 매크로 실행용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기본 키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personal.xlsb에 저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에 저장이 되죠. 이거는 엑셀이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엑셀이 실행될 때마다 그냥 기본적으로 떠요. 그래서 워크시트를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엑셀 매크로를 실행 가능하다. 따로 빼놓는 거야, 파일을. 엑셀 실행할 때 자동으로 떠오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22번.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차트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만든다 그러면 삽입의 차트를 하는데 차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로 막대형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 3차원 있죠? 그렇죠? 누적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 막대. 자, 꺾은 선형 3차원이 있죠? 원형 3차원이 있죠. 근데 원형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단일 계열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단일 계열의 원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놨냐면 도넛형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도넛 하나가 나와 있지만 도넛 안에 도넛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계열을 할 수가 있는 게 도넛형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원형도 3차원이 있죠. 가로막대형도 3차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역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시간의 변화에 따른 무게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도 3차원이 있습니다. 분산형. 분산형에도 3차원이 있는데 여기 3차원에 보면 분산형에 거품형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건 거품형은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 계열이다.
세 가지 계열. 그래서 분산형에 거품형이 있어요. 거의 세 가지 계열로만 구성되는 게 거품형이고, 그 다음에 거품형 중에 3차원 거품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형에는요, 3차원이 없어요. 표면형에도 3차원이 있고요. 방사형에도 3차원인데 3차원이 없는 거 그러면 주식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영역형 차트는 워크시트의 열이나 행에 있는 데이터에서 시간에 따른 변동의 크기를 강조. 여기 밑줄 걸었고 시간에 따른 변동의 크기 강조할 때 영역형 차트를 이용한다. 주식형은 이런 게 맞는데 3차원 차트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게 틀린 거고요. 도넛형은요, 여러 열이나 행에 있는 데이터의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비율로 나타내서 하기에 좋다. 특히 원형에서 발전된 거예요. 분사형 차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XY라는 얘기예요. XY사. 그렇죠? 어떤 관계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2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3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자, 요게 뭐냐? 이게 이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값이 만약 5보다 크면 요 표시가 5보다 그렇지 않으면 요 표시가 이런 뜻이에요. 만약 2를 넣었으면 어떻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2를 넣으면 어디에 돼요? 5보다 커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표시가 나온 거 1번은 맞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23번 시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서식이고 데이터를 넣었어요. 자, 데이터를 넣었어요. 봐. 이 데이터는 여기 2로 들어가 있어. 근데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렇게 됐을까? 여기에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5보다 크면 이렇게, 5보다 작으면 이렇게. 여기 셀 서식에 넣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2라는 숫자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표시가 나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골뱅이 판매량이라고 했어요. 골뱅이 판매량. 골뱅이는 문자를 받는 거예요. 이거 서식이고. 근데 데이터는 5월이다. 그럼 5월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데이터야. 순수한 데이터가. 근데 5월 판매량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보면 셀 서식에 골뱅이 판매량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판매량에서 쌍따옴표가 한 글자씩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처음에 넣을 때는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 자동적으로 지가 잘라갖고 한 글자 쌍따옴표 쌍따옴표 한 글자 쌍따옴표 쌍따옴표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이 골뱅이는 뭘 받느냐? 여러분 입력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까 5월 이게 그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판매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5월 판매량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물음표 이렇게 나왔어요. 물음표. 그럼 물음표 슬래시 물음표 얘는요 분수형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분수형으로 1.25는요 4분의 5예요. 4분의 5. 여러분 왜 0.25가 4분의 1이거든요. 0.25, 0.25, 0.25, 0.25는 1이에요. 거기다가 0.25를 더한 1.25는 4분의 5예요. 이게 맞고요. 샵점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될까? 봤더니 이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앞에 있는 샵이 글자를 그대로 받아요. 그다음 자릿수는 소수점 이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자리. 중간에 점이 있어요. 근데 12 이후에 소수점 이하가 없기 때문에 뒤에 거는 생략이 되고 대신에 점은 표현이 돼야 됩니다. 점은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럼 12점이에요. 12.0이 아니라 12점이에요. 0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 어려웠나요? 할만했나요? 눈만 껌뻑껌뻑 끼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자 24번 봅니다. 24번 데이터 정렬에 대한 거.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별 정렬도 가능합니다. 글꼴색 또는 셀색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정렬 옵션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열방향 또는 행방형으로 선택해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표에 병합된 셀은요, 정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표에 병합된 셀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정렬을 할 때 이렇게는 정렬할 수 있지만 여기다 셀 병합을 하나 해놨어. 어? 그러면 얘는 정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럼 색깔로도 다 정렬할 수 있다. 여러분 알아두시고 2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5번 회의 설정 대화 상자에서 워크시트에 포함된 메모의 인쇄 여부, 인쇄 이거 여러분 여러 번은 봤죠? 어디에 있죠? 시트 탭에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 거기 보면은 페이지 탭은 가로 세로 확대 비율 용지 크기 여백은요 이런 여백과 가로 세로 맞춤 머리끌 바닥글이 있고요. 시트인데 대부분 여기 시트에 있어요. 인쇄 영역과 반복할 행렬, 눈금선, 흑백, 간단하게 인쇄 행렬 머리글, 그 다음에 셀 오류 표시된 대로, 그 다음에 메모가 표시된 대로 할 건지, 시트 끝에 할 건지, 없음을 할 건지가 어디 탭에 있다고요? 시트 탭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5번의 정답은 뭐죠? 4번입니다. 이거 여러 번 나왔던 거죠? 네. 자, 시스템의 현재 날짜에 연도를 구하는 수식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오늘 이거 저기에 나왔던 거네. 7기에 나왔던 거네. 정답은 오늘 날짜에 2월을 따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today 하면 today 함수를 쓰면 오늘 날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날짜에 연도만 가져온다. 그럼 2월을 씌워야 돼. 이렇게. 2월을 씌우는 거죠. 월만 가져오려면 뭘로 씌울까요? 먼스를 씌우고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정답은 이렇게 3번입니다. 주은 이건 맞았지? 설마 그쵸? 이게 연결이 되죠? 자, 거기 보면 27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 A2부터 A4 영역의 문자열을 A5 셀의 목록으로 표시하여 입력하기 위한 키가 어떤 것이냐라고 한 겁니다. A2부터 A4를 문자 영역의 문자열을 A5 셀의 목록으로 입력하고자 할 때 그러면 27번 A2부터 A4 영역의 문자열을 그렇죠? 여기에 선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Alt 방향키를 눌러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이 제목열만 빼놓고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한번 해봐도 돼요. Alt 방향키 누르면 문자열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Alt 방향키. 정답은 2번입니다. 실습해봐도 돼요. 2번 Alt 방향키. 이렇게 하면은요 위에 있는 문자열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하면 되죠. 타이핑하기 싫으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다음에도 여기도 이제 컴퓨터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Alt 방향키 누르고 컴퓨터를 딱 클릭하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Alt 방향키. 안 해봤으면 모를 수 있죠. 일단 부분합에 대한 겁니다. 부분합을 추가하고자 할 때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뭐 해줘야 되죠? 새로운 값으로 대체 설정을 해제해줘야 된다는 이거 틀리면은 진짜 화나. 그렇죠? 이거 틀리면은 수업 못 들음 화나. 그렇죠? 29번. 자, 여기에 대한 수식이에요. 수식. count if는 제가 공식을 뭐라고 했냐면 범조. 그러니까 범위가 먼저 나와야 돼. 범위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이런 조건이 나와 있는 2번, 4번은 무조건 답이 아니야. 알겠죠? 2번, 4번 답이 아닌 건 1번하고 3번 중에 답인데
1번하고 3번 중에 답이에요. 그럼 1번인지 3번인지 어느 게 답인지 보려고 그러면 봤더니 자, 이게 만약 3번이 답이라 그러면 에버리지라는 이거가 변수가 아니고 이게 그냥 어떤 문자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거는 그대로 붙여주고 요거는 어떤 수치로 변하는 값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줘야 돼. 이게 변수여야 돼. 변수. 주은아 이해했어? 그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프로그래머들의 기본이거든요. 이 변수와 상수를 구분해야 돼요. 상수는 요 A, V, E, R, A, G, E 글씨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글씨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값과 비교해야 되잖아. 근데 그 값을 계산한 결과치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30번.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채우기 힘들. 문자 숫자가 결합된 상태에서요. 그냥 드래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이제 화난다. 하면 화난다. 그렇지만 마지막 화나지만 마지막 한 번 더 한다. 여기서 더 하면 진짜 정말 화난다. 해보겠습니다. 1 이렇게 입력하고요. 얘를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채우기 핸들. 그냥 111 넣어. 숫자 1. 그럼 2를 증가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컨트롤 키. 이거 지금 마지막 전에 아직도 모르면 안 돼? 아니, 아니, 왜 그러지? 나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해성 1, 문자하고 숫자하고 섞여 있어요. 그럼 얘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증가요, 숫자가. 그러면 해성 1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복사가 돼. 자, 이거는 뭐였어? 숫자. 얘는 뭐였어? 숫자의 컨트롤 키. 얘는 그냥 땡긴 거야. 얘는 컨트롤 키 누르고 땡긴 거야. 날짜. 날짜에서 이거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만 뻑뻑뻑뻑 뜨지 말고 증가합니다. 증가해. 날짜. 그러면 날짜 지금 제가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누른 거야. 현재 날짜.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 정의 목록에 있는 게 있어요. 값 이런 거. 이거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증가가 됩니다.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응? 컨트롤 키 누르고 땡깁니다.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누르면 현재 시간이 나와요. 얘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게 증가가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응? 복사가 돼요. 아셨죠? 그럼 봅니다. 1번 옳은 거죠? 이해했어? 2번 뭐가 틀린가요? 숫자가 입력된 첫 번째 셀과 이건 안 해봤네. 숫자가 입력된 첫 번째 셀과 이렇게 했어. 이게 두 개 잡고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증가값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1하고 4하고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거. 1고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땡기면. 141414.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숫자가 입력된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 범위로 설정한 후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두 번째 셀 값이 복사가 됩니다. 되지 않죠? 증가가 되죠? 오케이? 숫자가 입력된 셀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숫자가 일시 감소하는 게 아니죠. 증가하는 거죠. 사용자 지정 목록에 지정된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을 입력하고 그냥 드래그하면 목록의 데이터가 입력되지만 컨트롤 키 누른 채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지금 해봤죠? 그럼 이제는 정리해야 돼. 눈만 계속 언제까지 뜰 거야? 눈만 껌빡껌빡 뜨면 안 되죠. 31번. 31번.
자, 인쇄 작업에 대한 페이지 설정. 이거 너무 많이 나오네. 인쇄할 페이지 순서를 위해서 행유선, 열우선을 지정하여 인쇄할 수 있다. 맞고요. 워크시트에 메모가 삽입됐으면 인쇄할 때 기본적으로 메모가 같이 인쇄된다. 이거는 기본 사양이 아니에요. 기본이 뭔지 알아요? 기본? 기본은 인쇄 안 하는 게 기본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보면은 시트에 이게 메모가 없음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각 페이지의 제목으로 반복되는 행위 있으면 인쇄 제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된 행으로. 여러분 이것도 내가 설명한 적 있죠? 오케이. 인쇄하기 전에 미리 보기를 시작해서 여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돼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틀리면 안 돼. 자, 32번. 32번 딱 정답이 뭐죠? 이거는 원형 차트는 한 개라고 했죠. 한 개 계열. 맞죠? 이거 여러분 원형 차트는 내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원형 차트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겼어. 그치? 이게 원형 차트 한 개 계열로 만들어. 얘를 클릭하고 얘를 뗄 수도 있어요. 계열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각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 계열 요소 서식에서 여기 각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 돌릴 수 있어.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각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전체 항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전체에 대한 비율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계열 옵션에 데이터 레이블에 어? 데이터 레이블에 기타 옵션에 들어가 보면요. 레이블 옵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백분율 이렇게 하면 현재 퍼센트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정답은 우선은 3번이죠. 무조건 3번이죠. 자, 33번. 참조 대상을 할 때 설명을 옳은 것은 참조의 대상 범위를 이름으로 하잖아요. 이름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입니다. 뭐라고요? 상대 참조가 아니라 절대 참조예요. 그 범위가 이름을 딱 고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가 아니라 문자여야 합니다. 그 다음 시트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 이름을 지정할 때 숫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반드시 문자, 한글 또는 밑줄 또는 역슬래시로 시작해야 된다. 문자, 한글, 밑줄 여기다 역슬래시 하나 더 있네요. 이름이. 그다음에 하나의 통합 문서에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 없다. 시트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이름을 지정할 수는 없고요. 통합 문서가 다르면 괜찮아요. 이름 정의 시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34번. 시나리오.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 설명입니다. 최대 32개 암기사. 시나리오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약 보고서로 만들거나 아니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만들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병합해서 다른 통합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지정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 입력된 데이터를 그룹별로 분류하고 이거 뭐죠?
부분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틀린 거예요. 시나리오 34번. 34번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들고 내가 시나리오를 갖다가 얘를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잡고 시나리오를 주죠. 그리고 데이터 가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얘 요약에 가보면 시나리오 요약으로 하면은 그 시나리오 요약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만들어 봤던 건데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의 요약에 가서 이번엔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도 만들 수 있어요. 모양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피벗 테이블 보고서예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익숙하지 않을까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약 보고서도 있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이게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붙여진 거죠. 35번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에 입력을 취소하는 ESC키를 누른 거 맞습니다. 셀 안에 줄을 바꾸는 거 Alt 엔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해봤죠? 텍스트 숫자 조합, 날짜, 시간 데이터는 셀에 입력하는 처음 몇 글자가 해당 열의 기존 데이터와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 시간 이런 건 안 돼요.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은 숫자, 날짜, 시간, 숫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건 뭐만 입력된다? 문자, 텍스트만 된다. 여러 셀에 동일한 거를 하려면 컨트롤 엔터를 하는 거 맞다.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숫자, 날짜, 데이터는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다. 오케이? 37번, 36번.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번이네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이게 나와요. 해당하는 항목에. 봤어요? 여기서 영업부에 대한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영업부에 대한 이 항목에 이게 시트가 나와요. 그래서 각 영역의 특정한 걸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의 세부적인 데이터가 새로운 시트에 표시된다. 맞죠? 그렇게 된 거고 데이터 그룹 수를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요약 정보만 표시할 수도 있고 요약된 내용의 세부 데이터를 만들 수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행을 열을 행으로 이동하여 원본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후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죠? 삭제해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피벗 차트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피벗 테이블이 삭제가 된다고 해서 피벗 차트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해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 옳지 않은 것은 REF 에러는요. 셀 참조 범위가 유효하지 않았을 때 나는 에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REF 에러는 숫자 인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value. 여기 보면 제가 이거를 셀의 너비가 아니라 너비보다 큰 숫자를 할 때 이런 에러가 나오고 나누는 수가 0이거나 빈 셀일 경우 이렇게 에러가 나오고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한 것. 카운트 if인데 if 이런 건 네임 에러. 이거 네임 잘못 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네임 에러죠. 그 다음에 교차하지 않는 두 영역의 교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sum 해가지고 G5부터 G6, G5부터 G6 어디에요? G5부터 G6 여기네요. 그렇죠? 응? 그리고 I5부터 I 여기네요. 여기하고 여기 교차 지점이 없죠.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요 영역과 한 칸 띄고 요 영역 이렇게 해놓잖아요. 교집합이에요. 근데 교집합이 없죠. 교집합된 부분이 없죠. 네, 이 영역과 이 영역의 교집합이 없잖아요. 이때 나오는 게 없다 그래서 널이라고 해요. 그다음 넘은요 숫자열한데 여러분 SQRT가 루트거든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값을 줬습니다. 이거는 넘이라는 그렇죠? 그다음 RF 에러는 아까 내가 설명했는데 RF는 뭐 이런 거죠. 셀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30 이렇게 있냐고 했는데 이퀄 여기를 이렇게 딱 참조했어요. 30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30을 삭제를 해버려요. 삭제. 왼쪽으로 밀기. 삭제를 하면 얘가 삭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RFI라는. 밸류에라는요. P 연산자는 이 안에 인수를 잘못 썼을 때 밸류에라. 그러면 sum 안에는 문자를 쓰면 안 되죠. sum 안에 문자를 쓰면 안 되는데 sum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인수를 잘못 쓴 경우죠. 그래서 정답은 그렇게 된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행 높이와 너비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이 위치가 변동이 되겠죠. 이거 여러분 나왔던 거죠? 어? 이해했어? 39번. 39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추즈 해가지고 A2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자리. 여덟 번째 한 자리 성별을 나타내는 그 자리죠. 여기 잘랐어요. 추즈 함수는 얘가 1이면 첫 번째 거, 2면 두 번째 거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추즈 함수는 요 기준값이 쓰고 그 다음에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남을 표현하겠네요. 그쵸? 맞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 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정답이고 나머지 거로 해보면 H 룩업 H 룩업 룩업은 기법 15. 그래서 쓰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인수를 잘못 지정했어요. H룩업 다음에 기준 A1 했어. 범위 범위를 팔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범위를 잡아야 하는데 이거부터 틀렸네. 그다음 인덱스는 어떻게 쓰느냐면요. 인덱스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범위, 행번호, 열번호. 여기, 열번호.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퀄 인덱스 하고 범위 이렇게 잡고요. 범위 이렇게 잡고요. 행번호 2행, 열번호 3열. 이렇게 하면요. 2행 3열 그러면은 얘가 남이 출력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2행, 1행, 2행, 1행, 2행, 1열, 2열, 3열. 교차점 여기. 얘를 표현해줘요. 인덱스. 함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지막 거 한번 해보면 if write 이게 뭐야? 한 자를 잘라야 되는데 여덟 자를 자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if 얘는 write 그 write라고 해서 얘를 여덟 자리 자른대. 여덟 자리 자른 게 이거 뭐야? 이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이상한 값이 나오네요, 그렇죠? 오른쪽에 여덟 자리 자르니까 마이너스부터 이만큼 잘라낸 거지. 이거 갖고 뭐 성별을 할 수가 없죠. 정답이 아닌 것이죠. 해 알아두시면 되겠고. 40번. 다음 중 셀의 이동과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동하지 않은 셀 영역을 선택한 후 잘라내기 바로 키인 컨트롤 X를 누르면 점선이 표시된다. 맞죠? 그 다음에 클립보드에 최대 24개 항목까지 저장 가능하다. 이거 외워두세요. 자, 선택된 셀 영역 이동 위치로 들어가는 동안에는 셀 영역에 테두리만 표시된다. 이거 한번 해봤어요. 그쵸? 어?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Shift는 이동, 컨트롤이 복사니까 이게 4번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컨트롤이 나와요. 이거 나왔던 문제죠, 한번. 나왔던 문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시 4회 컴퓨터 일반 문제를 빠르게 풀어봅니다. 빠르게 풀 10문제만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0문제. 오늘 10문제만 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0문제. 상시 4회.
풀었나요? 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번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아이콘 보기 아이콘 형식은 작업 표시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탕화면에 여기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그렇죠? 여기 정렬 기준 이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1번 많이 풀어봤던 거죠? 그다음에 너무 요즘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많이 걸리네요. 2번. 휴지통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휴지통 비우기를 실행하면 완전히 버려진 거기 때문에 다시 복구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뭐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이제 휴지통에 있는 거를 삭제하지 못하는 거가 뭐냐면 휴지통의 사이즈가 0%일 때 또는 여러분 이제 휴지통을 안 들어가는 거는 USB나 이런 USB 있죠. 이런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데서 삭제한 거는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다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하는 거. 무슨 키? 거기다 써놓을래요? Shift 키를 누르고 딜리트 하면은 영구 삭제가 됩니다. 플러스 딜리트. 이게 영구 삭제예요, 영구 삭제. 그다음 CU통은요, 드라이브마다 있어요, 드라이브마다. 응? 드라이브마다. C 드라이브에 있고, D 드라이브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거 또 나왔네, 유니코드. 유니코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6자 그러면 여러분 눈에 들어야 돼. 8비트예요. 8비트 아니죠, 유니코드는.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한다. 이거네, 정답이. 이거 틀린 사람 있나? 틀렸나? 안 틀렸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4번. 컴퓨터 범죄 예방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너무 쉬운 거죠. 정답은 3번이죠. 상식 문제죠. 5번. 다음 중 파일 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3번이 틀린 건데 이런 특수 문자나 공백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백 사용할 수 없어요. 특히.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6번. 여러분 이제 좀 잘 알겠네. 그쵸? 시스템,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여기하고 관계없는 거 뭐 같아요? 알람은 없어요. 근데 알람은 시스템 알람 작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정보에 보면 이런 것들 있죠. DRAM, PC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그다음 시스템 정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윈도우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윈도우가 어떤 사용으로 되는지, 윈도우 10이네.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알림 확인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오케이? 정보에 있는 게 아니라 알림 및 작업이라고 따로 있어요. 알림 및 작업. 여기서 알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다음 중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죠.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도 여기 레지스터의 일종이에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이거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다음 CPU에 자료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가 레지스터 맞습니다. 거의 정의. 근데 주기억 장치보다 저장 용량이 적고 속도가 느리다는 틀린데 저장 용량은 적은 건 맞는데
속도는 더 빨라요. 제일 빠른 게 레지스터예요. CPU에 있는 레지스터. 이거 많이 봤죠? 그렇죠? 정답은 3번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것들 여러분 받으시고 8번. 근거리 통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거리 통신망은요. 전이중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네트워크는요. 동시에 왔다 갔다 하지 단이중은 뭐 같은 거냐면 한쪽에 갈 때 일방통행이에요. 무전기 같은 게 여기 해당되거든요. 근데 근거리 통신망은 양방향 통신이지 반이중 방식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걸 전이중 방식. 전이중 방식. 근거리이기 때문에 좀 전송거리가 짧아서 에러 발생률이 낮습니다.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컴퓨터를 상호 연결합니다. 프린터 보조 기억 당시 주변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봐봐. 이게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게 선생님 컴퓨터에 원래 프린터가 꼽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이 지금 프린터를 놓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프린터하면 절로 다 출력이 되거든요. 이게 그 근거리 통신망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9번. 인터넷 표준 주소 체계. 여러분 무조건 3, 4번은 아니겠죠. 프로토콜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특별히 뭐 HTTP라는 프로토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어느 게 정답일까 생각해 보면 호스트 서버 주소 다음에 포트 번호가 나오는데 보통 포트 번호가 생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정답은 1번입니다. 서버 주소 다음에 그러니까 www.naver.com 다음에 포트 번호가 80, 8080 이런 게 나오는데 생략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다라는 거. 자, 10번. 10번까지 오늘 수고 마칠게요. 10번은 1번이죠.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봐봐.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소프트웨어 뭐라 그러죠? 왜 대답은 없어? 이거 너무 많이 나왔는데. 번들 안 했어? 했지? 공부 안 할 거야? 번들 나머지 것까지 여러분 조금 보시면은 이번에 마지막에 상용은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 쉐어웨어는 기능 또는 기간의 제한을 둬서 정식 프로그램 구입을 유도하는 거. 트라이얼 버전은 마찬가지인데 쉐어웨어 마찬가지로 해당 프로그램을 미리 사용하도록 하는 건데 아주 일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을 쉐어웨어는 사용할 수 있게 많은 기능을 열어놨는데 트라이얼 버전은 기본적인 기능만. 트라이얼 버전이 더 짠 거예요. 그다음에 프리웨어 그러면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는 뭐야? 아예 소스 코드를 공개한 거. 데모 버전 이건 홍보용.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알파 버전 베타 나가기 전에 회사 내에서 테스트. 베타 버전 정식 프로그램 출시하기 전에 일반인 대상으로 공개하는 거. 패치 버전은요. 프로그램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일부 파일을 변경해 주는 거. 벤치마크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얘는 실제 사용하는 환경 조건에서 처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번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번들입니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날짜가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함을 여러분